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산타인 줄 알고 놀라셨죠? 전 산타 아니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1년에 딱 하루 있는 날이잖아요. 근데 뭐 1년에 하루 있는 날은 많지만 그 중에서 유독 크리스마스가 연말이라는 점도 있고 전체적으로 톤앤 매너가 잡혀있는 그런 기념일이다 보니까 유독 더 크리스마스를 알차게 보내야겠다, 이런 부담감 내지는 그 생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거든요. 뭔가 괜히 그냥 보내기 아쉬운 날이야. 그냥 쉬면서 보내기. 근데 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딘가 나가서 놀기가 참 기빨려. 사람들이 너무 많고 어딜 가도.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집에서 보내는 분들을 위한 지침서, 제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이렇게 계속 팔로우업 하시면서 요런 거 괜찮다 하시는 거를 크리스마스에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되게 특별한 걸 할 거 아니고, 뭐 7대3 법칙이라고 재테크 할 때도 그렇고 공부할 때도 그렇고 7대3 비율을 맞춰서 하는 그런 7대3 법칙 있잖아요. 저는 그걸 따라서 익숙한 거 7, 새로운 거 3 해서 오늘 하루를 지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밥을 먹고 싶은데 제가 시킨 그 파스타 면이 안 왔어요, 배달이.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그동안 좀 더 떠들어 보면은 7대3? 일상이 7이나 돼요? 저 좀 더 크리스마스에 더 특별하게 보내고 싶은데 뭐 그러실 수 있죠. 그러면 딱 이 타이밍에서 영화 하나를 추천드리면, 제 거북이, 이거 좀 빼고 할게요. 거북이는 의외로 빠르게 헤엄친다 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일본 영화인데 최근에 보고서 재밌어서 한 2번 봤는데, 그 어떤 내용이냐면 스즈메라는 여주인공이 있는데 너무 평범해서 존재감이 잘 없어. 출장 간 남편도 전화해서 맨날 스즈메 안부는 안 묻고 거북이 밥 줬냐는 것만 물어보고, 스즈메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그냥 못 보고 쌩하고 지나가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너무 존재감이 없나? 사람들이 왜 날 못 알아보지? 나 이러다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스파이가 된 거예요. 이제 스파이 선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임한테 뭘 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일단은 상부의 지시가 내릴 때까지 잠복을 하래요. 근데 상부의 지시가 내려온 지 한 12년도 넘었어.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일상을 보내야 되는 거야, 스즈메는. 근데 한 가지 달라진 거, 본인은 스파이가 됐다는 점이 달라진 거지. 근데 일상은 똑같이 보내.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평소에 똑같이 하던 것도 뭔가 스파이 활동이라고 하니까 재밌게 느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 영화인데, 전 거기서 가장 크게 공감했던 거는, 그치, 내가 의식을 갖고 행하는 거랑 의식 없이 행하는 거랑 너무 다른 거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크리스마스 치고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지 않을까, 하지만 3 정도의 특별함을 섞어서 보내보려고 합니다. 이 글루텐 프리 파스타, 굳이 글루텐 프리 이거 파스타를 시켰는데 쿠팡에서 어제 안 오고, 요즘 쿠팡 상태가 왜 이래? 아침 10시에서 21시 사이에 온대. 그냥 오늘 내로 온다고 써있는 거잖아. 짠! 쿠팡에서 파스타면이 하도 안 와서 그냥 여기 앞에 슈퍼가서 사왔어요. 그래서 오늘 뭘 할 거냐면 바질 페스토 파스타. 파스타는 정말 오랜만에 먹어요. 준비물은 새우 아무거나, 칵테일 새우 되고 파스타 면이 있어야겠죠. 시중에 파는 바질 페스토를, 이제 제가 7대3의 법칙으로 오늘 일상을 보낸다 했잖아요. 원래는 제가 토마토를 넣어본 적이 없어. 근데 오늘 토마토를 좀 넣어보려고요. 크리스마스니까 또 빨간색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와, 맛있겠다. 이제 포크가 조그만한 거밖에 없어서 이걸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었어야 되는데. 나 루꼴라 안 먹겠다. 와, 미쳤다 이거 진짜. 냉동실에 콜라 있었는데. 더 시원한 걸로. 완벽해야지, 그치? 오늘 하루 크리스마스인데. 뜨든뜬뜬뜬 뜨든뜬뜬뜬 뜨든뜬. 와, 맛있겠다. 죽지 않았어. 진짜 농담이 아니고 웬만한 파는 것보다 맛있어요, 제가 만든 게. 이게 3이죠. 제가 원래 파스타 만들던 방식 7, 토마토 3. 성공적인 3이었다. 여러분들은
하와이안 피자 뭐 이런 거 좋아하세요? 토마토 올라간 거? 전 좋아해요. 아, 파인애플이 있구나, 하와이안 피자는. 근데 파인애플이건 토마토건 이런 것들이 음식에 들어간 거 나쁘지 않다. 리프레시 해주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마늘. 사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꺼무티티한 거 좋아하는데 좀 너무 하얘. 넬슨 만델라를 기억해야 될 때. 근데 뭐 기억해야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었. 너무 잘 먹었고요. 너무 잘 먹어서 혈당 스파이크 와가지고 까딱 잘못하면 잘 것 같아. 근데 오늘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시할 것은 감상 타임. 뭐 음악이든 영화든 뭐든 좋아. 사실 평소에 현생을 살다 보면은 막 그렇게 집중해서 감상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예를 들어 음악을 들으면은 뭐 그냥 각 잡고 듣기보다는 인생에서 BGM으로 듣고. 저는 옛날 실제로 그랬거든요. 음악을 감상할 때 밤에 불 다 꺼. 내 모니터 하나만 딱 켜놓고 내가 그 공연장에 있는 것 마냥 그 라이브 영상을 듣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감동적이고 이러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런 거 안 하다 보니까 뭐 그렇고. 그래서 저는 오늘은 영화를 볼 거고요. 그 전에 제가 영화를 추천을 해드릴까요? 크리스마스에 볼만한 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거북이는 의외로 빠르게 헤엄친다, 그거랑 그리고 제가 또 겨울마다 자주 봤던 윤희에게, 그것도 정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잔잔한데 임팩트 있는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윤희에게는 특히 아마 그 배경이 삿포로에서 촬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완전 겨울 느낌 나서 보기 좋고, 드라마는 그것도 겨울 배경인 핫스팟. 제가 요즘에 일본 작품에 빠져 있어가지고 넷플릭스의 핫스팟 추천드릴게요. 저는 이 캐모마일 릴렉서를 마시면서 요 허니와 클로버라는 일본 영화를 볼 거고요. 중요한 점, 감상 타임이잖아요. 감상만 해도 좋지. 근데 끝나고 이게 왜 좋았는지 감상평을 쓸 거예요. 이 맥북으로 허니와 클로버 요 감상평을 대충 썼는데, 저는 사실 왜 재밌었는지를 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왜 재미없었는지를 쓰게 됐어요. 일단은 보면서 졸았고, 아니 잤고, 자다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봤고, 별점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 별점의 기준은 훌륭한 영화냐가 아니고 재밌었냐 안 재밌었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2점. 5점 만점에 2점. 이 클로버 감상평을 쓰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재미없었을까를 분석을 해봤는데, 옛날 영화라 그런지 청춘 영화의 클리셰들이 많이 느껴졌달까? 감성이나 미장센, 배경, 컬러 그레이딩, 아오이유의 외모 다 좋았는데, 뭐랄까 영화끈 짧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감성으로 엑기스 내린 듯한 그런 느낌? 그렇게 재밌지 않았다. 영화 전체가 청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난 공감이 안 돼. 왜냐면 인물들이 다 캐릭터성이 강해. 미술 전공하는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거기서 막 어떤 애 좋아하고 어떤 애 그 다른 애 좋아하고 막 이런 내용인데, 이제 아오이유는 너무 천재야. 막 천재여서 막 말도 막 말수도 거의 없고 반응만 하는 정도? 대사도 거의 없어. 아리가또 막 이런 것만 해. 밥도 혼자서 잘 못 먹는 애야. 그러니까 주변에서 볼 법한 인물이 아닌 거야. 내가 그 사람한테 공감도 못하고, 주변에서 저런 사람 있었는데 이것도 안 되고, 또 다른 천재가 나와. 선배야. 걔는 아예 리버스 아오이유. 성격이 아예 반대야. 완전 괴짜. 지멋대로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본 적이 없어. 또 한 명은 또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 여자를 막 스토킹해. 막 벽에다가 뭐 누구누구 씨가 뭐 쓰던 휴지, 누구누구 씨가 쓰던 뭐 볼펜 막 이런 걸 막 붙여놔. 이거 뭐 공감이 안 되죠. 그나마 공감할 수 있는 거는 이 메인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는 아오이유를 사랑하는 평범한 청년인데, 그래서 그 친구를 메인으로 뒀겠죠. 평범한 친구를. 그 친구도 모르겠어. 잘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막 장면들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엉뚱한 행동을 해. 실제 저 같으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할 텐데, 거기서는 이런 거 알죠? 못 말려? 약간 이런 느낌? 볼 때는 그냥 재미없었는데 왜 재미없는지 분석하니까 그것도 재밌네. 그 이동진 평론가님의 말이 생각나요. 세상에 재미없는 영화는 없다고. 또 이렇게 씹을 만한 구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플롯을 가지고 씹을 수도 있고 연기로 씹을 수도 있고,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속으로는 이제 한탄을 하면서 보게 되죠. 그렇게 보시는 거구나.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재미없는 영화도 재밌어요. 그래요? 네네. 벌써 해가 졌어요. 밥을 먹을 건데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뭐 드실 것 같아요? 아까 파스타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피자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아이러브 피자라는 데서 시킬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저렴하고 그 어렸을 때 먹던 피자 느낌이 나가지고 옛날에 한번 먹어봤거든요. 근데 맛있더라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피자를 보통 배달로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저희 집에서 엄청 가까워서 사자마자 뛰어서 우리 집까지 오면은 아주 뜨끈뜨끈해요. 그 상태로 바로 먹을 수 있다. 오늘 7대3 법칙을 따른다고 했죠? 원래 같으면 페퍼로니나 콤비네이션을 시켰을 것 같은데 저기거든요? 엄청 레트로하죠? I love 피자.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 지금 진짜 엄청 갓 나왔거든요? 너무 갓 나와서 이 피자 박스에도 열이 전도가 안 됐어. 과연 제가 시킨 피자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포테이토 피자. 아 맛있겠다. 피자 좋아하는데 피자를 자주 먹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크리스마스 기념 먹어봤어요. 진짜 와. 이거지. 이거 잘해 진짜. 제 기준에서 피자는 약간 가족들하고 많이 먹었기 때문에 파티 느낌이 난다 해야 되나? 저 어렸을 때 엄청 억울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억울한 기억은 그냥 평생 가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기억이 날이 갈수록 희미해지는데 억울한 거는 계속 기억나. 뭐였냐면 저희 고모부가 고깃집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자주 고기를 거기 식당에서 많이 먹었어. 근데 이제 콜라를 형하고 사촌들하고 나눠 먹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한 번에 꽐꽐꽐 따르면 거품이 이따만큼 되는 거 알죠? 그래도 나 이제 영리하니까 기울여서 엄청 조금씩 따르고 이 거품을 사실 동안 또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 옆에 컵 들어서 조금씩 따르고 이게 또 다시 거품이 찼다 그러면 다시 옆에 거 들고 이걸 반복했어. 근데 옆에서 갑자기 머리를 콩 쥐어박으면서 야이씨 너 그거 조금 덜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혼내는 거야. 근데 그거 알죠? 너무 억울하면 눈물부터 나오는 찌질한 성격. 그게 저였거든요. 그래서 눈물 핑 돌고 뭐라 말은 못하겠고 지금은 어느새 다 커서 피자 한 판과 콜라를 직접 사 먹게 되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지? 갑자기 이상해. 그렇게 찌질했던 소년이 커서 이 집도 막 부동산 막 돌아다니면서 알아봐서 큰 돈 써가면서 계약하고 월세 막 내고 피자 혼자 시켜먹고 갑자기 슬픈데? 서글픈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가요? 또 이거 피자 다 먹고서 연말이니까 어떤 걸 할 거냐면 이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요. 원래는 크리스마스니까 편지 같은 걸 좀 주변에 써볼까? 선물을 줘볼까? 이렇게 했어. 그러다가 아까 7대3 법칙 있잖아요. 내가 평소에는 주변 사람들 친구들한테 막 생일이나 이럴 때 편지 좀 쓴단 말이야. 근데 나한테는 안 써봤어. 그래서 오늘은 나한테 써보려고. 올 한 해 어떻게 보냈고 뭐 잘했고 이런 거는 보완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써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저한테 편지를 써볼 건데 편지 쓰기 앞서서 샤워를 했습니다. 이동진 작가님이 글을 쓰기 전에 항상 하는 의식이 있대요. 그러니까 글 모드로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으신다고. 그래서 그게 떠올라서 씻은 거 아니고요. 저 원래 잘 씻어요. 저 원래 그냥 아침에 한번 씻고 저녁에 한번 씻어요. 일단은 편지 쓰기 전에 요걸 한번 봐야겠어요. 이게 올 한 해 동안 제가 뭘 했는지. 코코아 뮤비 촬영, 노커어퍼, 메디큐브 광고, 작사가 데뷔 뭐 여러가지 많이 했네요. 저렇게 적어놓으니까 확실히 도움이 돼. 뭔가 1년이 얼마나 지나갔는지도 살필 수 있고 1년이 다 지나갔을 때도 뿌듯함을 느끼기에 좋다. 편지를 이만큼이나 썼어요. 생각보다 많이 썼고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엔딩 매트 칠 거니까 다시 이거 썬팅을 잘 쓸게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 나 자신한테 편지 쓰기.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힐링이 되네? 조금 오글거리긴 하지만 좀 마음의 해소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거는 진짜 분리해서 진짜 타인이 쓴 것처럼 언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원래 자기 자신한테는 조금 야박하고 남들한테는 조금 부드럽게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실제 나하고 편지 쓰는 나하고 분리해서 쓰다 보니까 조금 더 이해심 넓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꼭 너라고 지칭해서 편지를 쓰는 게 좋은 것 같고 중간중간 조금 읽어드리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숱하게 써봤지만 정작 너한테 쓰는 건 처음이네 하고 딱 처음 말이 고생 많았어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1년을 쭉 돌아봤을 때, 그리고 제 인생을 쭉 돌아봤을 때 어쨌든 많은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 사이사이마다 제가 용기를 내고 변화하려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애썼던 그런 그림들이 떠올라서 그런지 고생 많았다는 말이 바로 딱 생각이 났고, 그 쭉 이렇게 길게 쓰다가 뭐 칭찬도 좀 해주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썼냐면, 얻지 못한 것, 잃어가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너가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하길 바랄게. 이만 편지를 마칠게. 이렇게 편지를 쓰니까 좋네. 또 쓸게. 잘 지내. 이렇게 편지를 마쳤습니다. 오글거려도 나를 어떤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그런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의 하루 어떠셨나요? 저는 확실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상을 보냈을 때랑 목적을 갖고 혹은 의식을 갖고 하루를 보낸 거랑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를 좀 케어한 기분이 든다고 해야 할까요? 저한테 약간 선물 같은 하루였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산타가 없는 거 알잖아. 그래서 스스로에게 산타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저는 오늘 제 스스로에게 산타가 돼주었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 브이로그를 보고 스스로에게 어떤 물질적인 선물이 아니더라도 어떤 행위로서 선물을 주시는 것이 어떨런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